비타민C 남들은 다 좋다는데 효과 보지 못하는 거 제품 탓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다는 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고, 틀린 이유는 좋은 비타민C 그냥 바르면 효과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순수 비타민C 사용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효과를 다시 제로로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사실은 피부가 좋아지고 있었던 단계인데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 제대로 쓰는 방법에 흡수율 100배 올리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쓰고 있는 비타민C가 적합한 제품인지, 사용 순서나 바르기 전후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때문에 피부에 아무 효과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피부에 비타민C 좋다고 말하는 거 정말 입 아픈 얘기거든요. 화이트닝, 탄력 강화, 항산화 효과까지. 그래서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불문하고 비타민C 바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는데요. 그런데 비타민C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습력인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의 보습력만 채워주면 100점짜리 홈케어가 되겠죠. 보습하면 떠오르는 성분이 뭘까요? 바로 히알루론산인데요. 비타민과 히알루론산 굉장히 궁합이 좋지만 바르는 순서나 방법에 따라 효과 제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르는 게 서로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고 흡수율은 100배로 올리는 방법인지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비타민C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상큼한 레몬이죠. 이렇게 상큼하고 신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산성이잖아요. 이 말은 비타민C는 산성의 환경에서 가장 흡수가 좋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화장품으로 내 피부를 가장 산성과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약산성 제품으로 클렌징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약산성 제품으로 클렌징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제품은 대부분 약산성 제품이니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이 제로이드 제품으로 사용했어요. 약산성 제품으로 바르고 나서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비타민C 발라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피부는 또 중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맨 처음 단계에 비타민C 발라주세요. 저는 혁신 개념의 순수 비타민C 20%를 바를 건데요. 제가 기존에는 15% 농도를 많이 추천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미 15%가 적응이 돼서 20%로 넘어온 거라 만약에 처음 사용하신다면 15% 사용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순수 비타민C 농도 20%를 바른 상태인데요. 비타민C 바르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비타민C가 산성일 때 흡수율이 가장 좋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비타민C가 전부 다 흡수되는데 1분 정도? 흡수 다 안 시키고 넘어가면 좋은 비타민C 성분이 다 중화돼 버리니까 최소 1분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히알루론산을 발라줄 건데요. 우리가 히알루론산을 얘기할 때 자기 몸의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긴다, 또는 물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물 먹는 하마 생각해보세요. 수분이 없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 댓글에 히알루론산 저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히알루론산 쓰고 피부 더 건조해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난 건성이거나 평상시에 물 정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속수분이 갖춰줘야 효과 볼 수 있는 게 히알루론산인데요. 응급처치법으로 일단 피부의 수분을 채워줘 볼게요. 집에 이런 물 같은 미스트 있으시죠? 만약에 토너만 있다면 미스트병에 옮겨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때는 엄청 고영향이 담긴 미스트 말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거품이 잘 생기지 않는 이런 물 같은 미스트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앰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토리드네 히알루론산 세럼이 너무 점도가 묽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정도에서 저는 이 제품 발라볼게요. 이미 토너 때문에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은 상태이니까 바로 스포이드로 얼굴에 뿌리지 않고요. 손바닥에 일정량을 덜어서 얼굴에 감싸주듯 발라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대용량 히알루론산 크림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내추럴수 히알루론산 크림 전 성분을 보면 대부분 저분자보다는 중분자나 고분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히알루론산도 분자 크기마다 역할이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저분자가 입자 크기가 작아서 흡수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중분자나 고분자로 된 크림 제형은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서 수분을 쫙 코팅해주는 역할로서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히알루론산 앰플 바르고 이 크림 바르는 건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가격도 저렴하고 성분도 안전한 것만 있고 효과까지 엄청나게 좋은 화장품은 없어요.
제가 내추럴스 히알루론산 크림 소개해드렸던 건 이 제품이 히알루론산 제품 중에 가장 최고야, 이거는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이 많아서 크림팩 같은 걸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효과 면에서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인데요. 혹시 피부가 너무 예민하거나 히알루론산 크림 자체가 잘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대용량으로 샀는데 혹시 처치곤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 추천 안 드릴게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앰플 바르신 분들이라면 마무리에 꼭 히알루론산 크림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보습크림 종류 소량으로 얇게 발라서 마무리해주세요. 비타민C 흡수율 100배 높이는 방법 정리해볼게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를 비타민C가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세안 후 빠르게 비타민C 앰플을 발라주고 1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켜준다. 히알루론산 앰플 바르기 전 미스트를 사용해 피부에 수분 충전을 해준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고 마무리는 보습크림을 소량 얇게 발라준다. 이 방법대로 비타민C 발라주면 효과 100배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방법에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혁신 개념의 비타민C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비타민C가 히알루론산과 궁합이 좋은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 E와 페루산이 들어있을 때 가장 궁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혁신 개념 제품이 아니더라도 페루산과 비타민 E가 들어져 있는지, 순수 비타민C의 함유량이 15%에서 20%인지 꼭 확인하고 제품 발라주세요. 제가 아까 중간에 수분 보충하라고 토너형 미스트 뿌렸었잖아요. 그렇게 수시로 뿌리는 미스트나 토너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스킨케어 첫 단계 나는 그냥 습관처럼 항상 토너 바르는데?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아마 토너 쓰면 안 되는데 계속 사용해서 피부가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영상 클릭하셔서 나는 토너 쓰면 되는 유형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